부자 아이를 만들기 위한 부모들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TV 부아만입니다. 오늘은 기회를 노리는 무주택자, 청약 가점이 낮다면 월세로 살아라 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광명, 과천, 하남 지역의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 지역에 청약을 노리고 전세로 들어가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하지만 저는 청약 가점이 낮다라면 전세로 사는 것보다 월세로 살면서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세의 장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전세는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저렴하다는 게 있죠. 두 번째로 대출이 쉽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금액도 매매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종부세를 비롯한 재산세, 세금 납부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에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는데요. 첫째, 2년간 목돈이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2년간 목돈이 묶임으로 해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 목돈을 은행, 금융기관에 투자하거나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때 이자 소득, 그리고 2년 동안에 전세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에 금매가 나왔을 때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금매 구입이 불가능하기도 하죠. 다음에 주거의 불안정입니다. 만약에 2년 후에 전세가가 상승한다면 그 전세가를 채워줄 수 없다면 이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또 이사 비용과 또 새로운 집에 이사할 때의 중개료 등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구매할 생각이라면, 그리고 청약 가점이 낮다라면 월세로 거주하면서 기회를 노려라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세를 살면서 놓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상승장과 조정장과 하락장에서 어떤 것들을 놓치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상승장에서 만약에 시세 9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6억으로 거주를 합니다. 전세 6억, 자기자금 4억에 대출 2억. 그런데 전세 거주 중에 집값이 12억으로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전세금은 7.8억으로 또 상승하게 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저희 집에 세입자가 저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죠? 저는 3억 투자하고 세입자는 6억, 대출 2억까지 받으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몇 개월 사이에 집값은 12억으로 상승을 하게 되었고, 전세금은 7.8억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입자는 집주인만 좋은 일 시켜준 꼴이죠. 이 상승장에서 발생되는 그 어떤 수익, 그 어떤 이익도 세입자에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주거를 하게 된 그 이상의, 그 이하의 메리트도 없습니다. 조정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앞으로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계속 상승하기만 하지는 않겠죠. 부동산 가격이. 분명히 조정장이 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전세로 살게 된다면 이 조정장에서도 여러분들은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세 9억짜리 아파트, 전세 6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그런데 전세 거주 중에 금매 8억의 매물에 출하합니다. 자기 자금 4억이 있었고, 만약에 이 전세를 살지 않았더라면 자기 자금 4억에 신용대출이나 일부 대출을 받았더라면 충분히 금매 8억짜리 매물을 구입할 수 있죠. 하지만 전세를 거주하게 된다면 전세금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금매를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목돈이 묶여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조정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매물은 한정적이죠. 본인이 주저주저하고 전세 그 자금을 빼는 그 시기를 맞추는 동안에 그 매물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분명히 조정장이 올 텐데
전세를 살게 된다. 무조건 청약만 기다리다가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조정장에서 청약도 되지 않고 그 조정장에서 왔던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다시 계속 무주택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음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역전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한동안 지금 지방에서는 역전세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고 있죠. 또 전세금 반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또 자금이 묶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 전세 사이클에 맞춰서 집을 매입해야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집을 매매하는 그 시기를, 타이밍을 자기 주도적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사이클에 맞춰서 매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당히 불리한 게임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은 집을 매매할 생각이 있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청약 가점이 낮은 분에 한해서요. 아마 20, 30대의 대부분 무주택자라면 청약 가점,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청약으로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집을 구매할 생각이라면, 청약 가점이 낮다면 월세로 거주하면서 기회를 노려야 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상승장이든 조정장이든 하락장이든 전세 거주자는 자기가 원하는 그 매물을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운이 좋은 경우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월세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세요. 월세 비싸지 않습니다. 특히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월세로 가야 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면서 목돈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매물,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과감하게 매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월세에 대한 얘기, 전세보다 매매할 생각이 있다면 전세보다 월세를 살아면서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들을만 하셨다면 좋아요를, 앞으로 계속 제 이야기를 듣고자 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